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버럭하는 성격의 사주, 버럭하는 성격의 사주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게 전부 다는 아니고요. 네, 뭐 버럭하는 성격이 또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좋을 때 쓰게 되면 또 대단히 좋은 거고요. 불합리한 거를 바로 잡기 너무 좋으니까요. 또 안 좋을 때는 대단히 안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실 때 그런 편견 없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관성이 강한데 식상이 관성을 마주하는 경우. 정도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죠. 뭐 가장 흔한 예시를 이제 들어드리자면요. 뭐 이를테면은 여기에 정관이든 편관이든 관성. 이 월주가 힘이 가장 좋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힘이 좋은 자리인데 이를테면은 여기에 이제 식신 이렇게 있다. 이건 사실 이해하시면 대단히 쉬운 영역이세요. 관성이라는 거는 무거운 책임감을 뜻합니다. 책임감인데 이 일간 자체가 대단히 강하지가 않다면, 네, 여기서 이제 강하다라는 거는 인성, 뭐 비겁 이런 걸 뜻하죠. 강하지가 않다면은 이 책임감 때문에 일간이 짓눌려 있겠죠. 아무래도 짓눌려 있는데 이 식신이라는 녀석은요, 이 관성을 쳐낸단 말입니다. 관성을 쳐낸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평소에 막중한 책임감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나를 또 괴롭히고 있는 게 되겠죠. 괴롭히고 있었는데 이 관성을 쳐내는 식신을 내가 또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운에서 이 식신운이 강하게 들어올 때 관성을 빵 하고 밀쳐내겠죠. 그러면 이때 버럭 하고 이제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룬에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버럭하고. 근데 사실은 명리적으로 봤을 때는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책임감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때려 부수고 싶다, 이제 이런 의미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양인살. 여기서 이제 양인살은요, 양간의 양인살을 뜻합니다. 뭐 간목일간이다, 그럼 이제 묘목이고요. 병화일간이다, 그러면 오화고요. 무토일간이다, 그래도 오화. 그리고 경금이다, 유금. 그리고 또 임수다, 그러면 자수. 자, 얘네들은 이제 양인살이라 그래요. 이 양인살은 저희가 이 살이라는 이름이 살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살성. 그래서 약간 뉘앙스 자체가 이렇게 좋게만 들리지는 않지만 또 이게 안 좋은 작용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나한테 대단히 강한 추진력이나 힘도 주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이 일간들이 이 양인살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요, 순간순간 욱하는 성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욱하는 성미가 이렇게 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친한 관계라면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그런데 이 양인살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옆에 양인살과 충하는 기운이 있다. 간목일간은 유금이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병화일간은 자수가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다. 뭐 무토도 자수가 이렇게 붙어 있고, 뭐 경금은 이제 묘목이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임수는 오화가 또 이렇게 붙어 있다. 그럼 옆에서 자꾸 건드리죠. 양인살을. 야, 너 화내봐. 너 뭐 화 잘 낸다며. 한번 내봐. 막 이러면 이제 들이받는 거예요. 네. 들이받는 거기 때문에 또 버럭하는 그런 행위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실 많아요. 그 버럭하는 사주 종류가 대단히 많은데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주 원국에 임목하고 사화가 붙어 있는 경우, 네,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순서 상관없고요. 임목하고 사화가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요, 목생화 하면서 크게 이렇게 펼쳐지게 되겠죠. 얘는 큰 나무고 얘는 큰 불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순간 갑자기 급발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물론 사주 구성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욱하는 작용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 가만히 잘 있다가 버럭 하는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인사형살이라고 하죠. 인사형살을 갖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단점처럼 보이는 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시작을 잘한다. 시작을 잘한다. 대단히 진취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순작용도 있다라는 거 또 알고 계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아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버럭 잘하는 사주가요. 근데 오늘은 좀 대표적인 것들만 모아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양인살 말씀드렸을 때에도 이제 일간별로 좀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네,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양인살이 있다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요. 양인살이 있는데 옆에 이렇게 충하는 애가 있으면 더 심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충하는 애가 있으면요. 네, 이렇게 충하는 애가. 네, 근데 보통 저는 이렇게 병화, 무토, 경금 분들이 이렇게 충하는 작용이 있을 때 유독 그런 면들을 좀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네. 예, 이 충하는 건 유금이 양인살인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붙어 있어야지 그 작용이 더 심해지겠죠. 붙어 있으면. 네. 이게 양인살, 병화의 양인살, 무토의 양인살, 경금의 양인살, 임수 양인살 어디 갔어? 네. 충하는 거는 우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꽝 하고 들이받는 경우가 있고요. 음간의 양인살은 그런 작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음간 자체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요? 안정감을 추구하는 글자들이기 때문에 음간 자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별에 따른 차이도 크겠죠. 명리적으로 봤을 때 남자는 양이고 여자는 음인데요. 양 기운은 뭔가 이렇게 확 드러내고 펼치려고 하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이제 총 3가지 예시를 드렸죠. 첫 번째가 뭐였더라요? 관성이 대단히 강한데 식상이 그 관성을 옆에서 이렇게 견제하고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이 경우, 세 번째가 인사형살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 모든 경우도 남자분들이 그 작용이 좀 더 강하게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내 사주 원국에 음기운보다 양기운이 강할 때 더 그렇다라는 거. 양기운은 목화의 기운이겠죠? 목화는 양기니까 조금만 이렇게 탁 건드려도 확 펼쳐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운들이 더 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